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남명사주 신해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는 폐에 해당이 됩니다. 폐에 해당이 되고, 신금은 음기에 속합니다. 금은 보화입니다. 진주와 같은 금인 보화예요. 그리고 예리한 칼날 같은 주사바늘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로는 닭띠, 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 성실하고 착실하고 경우가 밝아요. 경우가 밝기 때문에 남의 경우 없는 거를 눈에 잘 띄어요. 띄니까 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설수가 많고 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간에서 이기심과 욕심이 나옵니다. 인간은 전부 뭐냐? 자기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헤아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3.1 전쟁을 끝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그런 걸 착안을 해서 남의 경우 없는 걸 눈 감아주는 법, 그리고 기술적이고 이공적이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 시대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 이공 계통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까칠해요. 그게 까다로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까칠하게 살면 안 돼요. 기분이 좋아야 마음과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장명을 운선을 운영하다 보면은 약속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가서 기다리고 약속 시간을 준비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전 짜증 안 냅니다. 아, 오늘은 또 그런 일진이구나. 또 그럴 수도 있지. 짜증내고 성질내는 순간 내 몸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쁘고 그게 불행한 겁니다. 불편한 생각 빨리 지워버리고 잊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지에는 인수, 임갑, 암장에 상관을 깔았습니다. 상관은 뭐냐? 수완이 좋아요. 그리고 재를 생해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부자 사주예요. 그리고 임갑이 있잖아요. 식신생재예요. 그게 돈 기운이 작용하는 겁니다. 모든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역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는 임갑이 돼서 역마살이 해당이 됩니다. 지각변동, 환경변화, 실정을 잘 느낍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금은 경우가 밝은 반면에 또 저축성도 강하고, 그런 반면에 남에게 베푸는 것이 좀 부족해요.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것이 이 신의 일주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까? 사주는 무술, 을축, 신의 가보가 되겠습니다. 무술이라고 하는 건 을축은 백호대살입니다. 근데 임진, 임술, 경진, 경술보다는 좀 약해요. 음진, 임술. 근데 요 신금이 금극목, 요 재를 갖다가 딱 천간에 두고 있는데, 요 을이 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성백호거든요. 식신생재의 재물이 백호니까 재물운이 좋은 사주예요. 왜냐, 요 재물이 밑에 환경이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생금 인수가 삼형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소송 관계 구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재물 관계로 인해서 관리 면에서 구설수가 생길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제로 보면은 해자 쪽에서 금수가 많아요. 근데 사주에 금수가 많은 사주니까 우리가 조후용신으로 볼 때는 목화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묘진 사업이 대운과 운세 흐름이 좋습니다. 이운이면 22, 22, 32, 42, 52, 그 다음에 62에 임신대운에 들어옵니다. 임신대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금극목욕체가 임수에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오에서 기운이 많이 설기된 것이 살아납니다. 또 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건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개유대운에 들어오면은 유축금이 돼서 금이 왕해지고 목화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지가 잘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술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재물운이 좋아요. 또 을직의 재물이 좋기 때문에 사주상으로 보면은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이공계통, 자동차나 전자산업 이런 쪽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학이에요. 그리고 변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법칙이에요. 극성은 내리막이고 궁하면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궁지에 몰면 되질 않아요. 궁한 쥐는 고양이를 물어요. 도망갈 길을 터줘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는 기운학의 원리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주를 감명하면 사주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역학을 하면서 그 역삼대에서 장명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얼굴에 생긴 관상, 이름의 모양, 분위기, 발음, 오행에 따라서 용신과 맞느냐 안 맞느냐, 사주에 자기 직업에 어울리는 이름이냐, 또 여자인 경우에 너무 얌전하고 이쁘면 무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에도 또 태어난 성은 또 연결음이 좋아야 되고 살피는 게 많습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장명이나 그리고 남녀 간에 이름이 좀 부족하면 개명할 필요는 없어요. 법적으로 예명으로 써도 됩니다. 그런 거를 기운학적으로 개운하게 운세를 좋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봐 반 뜯어져.